최은미 기자, 앞서 잠깐 발제했던 부분인데 이 인터넷에서의 실검 전쟁, 이거 실체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그 실검을 올리는 그 단체가 있죠? 모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문재인 내려와라는 실시간 검색어를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올리고 있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 건데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인데 카페 이름은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규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6.17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서 저런 이제 집단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6.17 규제로 인해서 갑자기 이게 이 부동산 조정 지역에 해당이 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으려고 다 생각해놨던 것이 완전히 다 어그러졌어요. 그렇죠? 대출을 적게 그렇습니다. 받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화가 난 건데 이분들이 화가 난 거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 불신하도록 계속 이렇게 실검을 올리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재인 힘내세요라는 검색어도 지금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동산 규제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규제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부동산 규제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때그때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나한테 유리한 정책, 불리한 정책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뭔가 이렇게 진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뭔가 이렇게 국민을 갈라놓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실검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검색어 전쟁이 벌어졌던 게 사실 1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조국 사퇴하라, 조국 힘내세요. 비슷한 검색어들이 이렇게 이 검색어 순위창을 장악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어서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정말 이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이런 주제가 이제 주제가 됐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은 여론의 왜곡 현상을 가져와요, 그렇죠? 그리고 드루킹 때 우리가 봤지만, 그러니까 이 실검 1위로 가게 만드는 게 그만큼 사람들의 민심이 반영이 된 거냐, 아니면 단지 기술적인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러면 문재인 현 정부,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개인 지지율 싸잡아서 이렇게 다 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주로 뭐 2030, 40 젊은 층들이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가 좀 높은 쪽이었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받은 직접적인 피해, 뭐 경제적인 손실 뭐 이런 걸로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 실검 1위로 올라온 이 표현에 비례해서 그만큼 그럼 떨어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좀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의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하나의 어찌 보면 부분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왜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실검만 보고선 여론을 재단하는 일이 참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오늘 어제는 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야당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동산 문제가 제일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비중 있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모렴치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 정권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까 종부세,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집 가진 게 죄냐라면서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 지금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경질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 얘기를 야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경질 또 탄핵 얘기를 꺼낸 분이 또 한 분 있죠. 추미애 법무장관인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 오늘 국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사실 오늘 10시에 대표 연설이 시작했는데 주호영 대표가 나오기 전에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사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출했다는 사실을 전체 의원들에게 이제 박병석 의장이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사실 바로 앞에서 듣게 된 거죠.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이. 근데 추미애 장관이 바로 앞에서 그걸 들은 이후의 반응입니다. 저 아까 금방 저렇게 웃어요? 활짝,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미소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의 SNS에 자신이 이 지금 탄핵 소추안이 그러니까 제출이 됐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면서 오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띄었는데 또 하나 사진이 포착이 됐죠.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데 휴대전화 이 포착된 내용이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게 한 10분은 좋게 넘게 하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고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좀 집중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휴대폰도 보고 뭐 이제 뭐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의원들도 소위 말해서 딴짓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눈에 띄는데 사실 이게 바로 뒤에서 망원 렌즈로 다 찍고 있거든요. 촬영 기자들이 뭐 하나 누가 헤드폰을 켜기만 하면 뭘 보나 그거부터 봅니다. 사실 그걸 찍으려고 더 촬영 기자들이 많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딱 한 명 이제 포착된 게 하필 또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저 이렇게 가로로 스마트폰을 놓고 뭔가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문서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끄는 상황인데요. 저 내용에 보면요.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죠. 김건희.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거든요.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김건희라는 이름과 함께 그 회사 이름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연체가 뭐 실행이 됐다느니 뭐 뭔가 그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문서화돼서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저 확대된 내용을 조금 보면 땡땡땡 콘텐츠 가로치고 김건희 회사라고 돼 있고요. 뭐 건설사로부터 매각 요청 접수 그리고 누구의 반대로 매각 무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몇 억 원에 대한 이자 연체 발생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보는 게 포착이 된 건데 저게 정말 실수로 포착이 된 건지 실수로 노출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보란 듯이 윤석열 총장의 아내와 관련된 어떤 문서를 보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뉴스타파가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회사와 관련돼서 또 장모 최모 씨와 관련돼서 잇따라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 저 관련된 자료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저런 법무부와 관련된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는 자리에서 카메라에 포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날에 저런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높은 날 봤다는 건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어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렇죠. 그건 모르겠지만 의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자체가 사실 보도가 된 이후에는 간접적으로 윤석열 총장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사실 핍박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추미애 장관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죠. 이 탄핵 소추안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저렇게 뭐 탄핵 소추안 얘기가 나왔는데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핍박의 주인공은 저 화면의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아내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의 주인공은 지금 저 내용, 저 화면만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그런 추정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 화면을 보면서 웃는 게 동시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탄핵 소추안 얘기가 나오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최근의 국면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지휘권 자체가 인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요. 또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관련 언급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본인의 입지를 더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기에 봉착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다. 그것을 이제 저 미소 사진과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자료를 보는 저 사진이 의미해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현안이 많아요. 윤석열 총장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본인이 지난번 휴가 갔을 때 관용차를 탔던 그 논란도 있고 또 아들과 관련돼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문제까지 이분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공방이 치열하게 붙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도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제는 부동산이 투전판이 됐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이를 보고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대실패 한가운데는 민주당이 있었고 그 당시의 대표는 추미애 장관이었다라면서 추 장관을 이제 비판을 했고요. 또 앞서서는 이 추미애 장관이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탓이다. 그래서 금융 부동산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 제안을 했는데 이를 두고서도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 정세균 총리도 굉장히 바쁜 공직자인데 정세균 총리보다 더 바쁜 분이 이제 한 분 생긴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바쁩니다. 본인 법무부 현안 처리도 해야 되고요. 부동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권 내에서 때 아닌 행정수도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서울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다시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행정수도, 청와대와 국회를 다시 세종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정부 부처도 다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이게 한번 2004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지금 김두관 의원이 새로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추진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인데 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걸 부동산 대책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출발을 하면 국민 관심을 끌기는 쉽지 않죠. 그건 처음부터 범위를 너무나 좁히는 걸로 시작하는 거고요. 자, 작게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행정 비용 낭비, 행정 효율 제고. 아까 뭐 카톡 과장 무슨 뭐 열차 국장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자라는 거에 공감이 조금은 있을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걸 완화를 하자. 서울은 줄더라도 경기도로 지금 더 많은 인구가 모이고 있는 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를 하자.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균등하도록 끌고 가보자 이런 거잖아요. 자,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추진을 해보자라는 것은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가려보자 이거고요. 그리고 위헌 판결이라는 거는 간통죄부터 몇 가지 현안들이 몇 차례 헌재에 제기됐을 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거든요. 여론도 달라지고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문제 제기의 연장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수도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당시 2004년 10월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예. 쉽게 말하면 청와대와 국회만을 언급을 했어요. 사법부, 대법원이나 헌재재판소는 뺐어요.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 예. 이 변화를 위해서 이 법으로만 접근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보자 이건데, 역시 중요한 건 국민투표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예. 결국 국민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 국민 공감대 형성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에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거를 모면을 해보기 위해서 이걸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 조금 더 큰 안목으로. 중장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씩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안목에서 좀 접근하자. 알겠습니다.